오전 7시 지은의 손끝에서 따뜻한 황토색 물감이 캔버스 위로 번져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시간만큼은 여전히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여보, 출근해야지. 도연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붓을 내려놓고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구겨진 와이셔츠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금방 갈게요. 지은은 서둘러 팔레트를 정리했습니다. 물감이 묻은 손을 물티슈로 대충 닦았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 바닥에 흩어진 스케치북들과 색연필들이 발에 걸렸습니다. 30년을 살아오며 지은은 늘 그림 속에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대학에서 미술 교육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초등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일은 천직이었습니다. 작은 손들이 크레파스를 쥐고 순수한 상상력을 펼칠 때 그녀도 함께 꿈꿨습니다. 도연과 만난 건 3년 전 친구의 소개팅에서였습니다. 건축사인 그는 차분하고 신중했습니다. 지은의 자유분방한 성격과는 정반대였지만 그래서 더 끌렸습니다. 첫 만남에서 도연은 지은의 스케치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감성이 부러워요. 그때의 따뜻한 미소를 지은은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결혼 후 둘은 도연의 원룸에서 벗어나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은은 한쪽 방을 작업실로 꾸몄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캔버스들과 구석구석 놓인 이젤들, 창가에는 물감과 붓들이 무지개처럼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미술관 같아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던 첫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예술가인 아내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그림을 그리는 일에만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캔버스 앞에 앉았고 학교에서 돌아와도 붓을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종일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반면 집안일은 점점 뒤로 밀렸습니다. 싱크대에는 며칠 전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빨래 바구니는 넘쳐 흘렀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예술가답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구겨진 셔츠를 입어야 하는 현실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어수선한 거실이 그를 맞았습니다. 여보, 빨래 좀. 아, 네, 나중에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지은은 그림에 집중할 때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시간도 일상도 때로는 남편의 작은 부탁까지도요. 어느 저녁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우리 집안일 분담을 좀 해볼까? 저도 직장 다니잖아요. 그리고 집은 편히 쉬는 곳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은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살짝 처진 것을 지은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작업실에서 새로운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들판을 그렸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초원. 그 한가운데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창문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이 지은이 꿈꾸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안식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붓질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갔습니다. 빨래통이 넘쳐 흘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물감 자국과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캔버스 앞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누구지? 도연이 중얼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쩐지 평온했던 신혼의 아침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당황한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지은은 손에 든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노란 물감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깜짝 방문이야. 명숙의 밝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은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팔레트와 앞치마를 벗어 아무 곳에나 놓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대충 정리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 오셨어. 도연이 부르는 소리에 지은은 작업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흩어진 스케치북들을 발로 밀어내고 거실 소파 위에 놓인 물감통들을 재빨리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숙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바닥에 널린 도화지들, 테이블 위에 더러운 접시들, 소파에 쌓인 빨래 더미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은이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명숙은 대답 대신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시큼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팩과 시들은 채소들이 어지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 그게 요즘 바빠서. 바빠서? 명숙이 냉장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이게 뭐야? 아내라면 집안 살림은 기본이지.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고 바쁘잖아요. 집은 편히 쉬는 곳이어야 하는데요. 편히 쉬는 곳? 명숙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구겨진 옷 입고 출근하고 집에 와서도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고? 그건 지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나? 명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은은 주방 싱크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째 방치된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릇들 사이로 작은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 이런가? 명숙이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한 바퀴 돌며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닥에 물감 얼룩, 테이블 위에 지저분한 팔레트, 어디든 널린 미술용품들. 그림 그리는 건 좋아. 하지만 그게 살림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되나? 우리 도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지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학교 일도 있고 그림도 그려야 하고. 그림? 명숙이 지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밥벌이도 제대로 안 되는 취미로 집안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취미가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제 일이고 꿈이에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면. 이해? 명숙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결혼하면 가정이 우선이야. 그게 아내의 도리지. 혼자 살 때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현대적인 부부예요.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현대적.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옛날 여자들은 다 바보였단 말이야?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 돌보는 게 잘못된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시대잖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가정의 기본은 안 바뀌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 말씀도. 도연아, 너는 왜 가만히 있어? 명숙이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런 집에서 살면서 불편하지 않아? 남자답게 좀 얘기해봐.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둘이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명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년 동안 알아서 한 결과가 이거야? 나는 손자 보는 꿈도 접어야겠네. 지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자요? 이런 집에서 무슨 아이를 키워? 엄마가 이런데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겠어? 명숙의 말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래의 아이까지 걱정거리로 만들어지는 현실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너무 심하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해. 이게 심한 소리야? 명숙이 거실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살림 못하는 게 심한 거지. 시어머니가 걱정하는 게 심한 게 아니라. 그 순간 지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업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명숙과 도연은 어색한 침묵 속에 남았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도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도 모자라서 더 기다리란 말이야? 내가 너무 봐주니까 저렇게 버릇없어진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 말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구겨진 셔츠를 입으며 느꼈던 불편함이 떠올랐습니다. 작업실에서 지은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명숙은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그때까지는 좀 정리해놔라.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작업실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지은은 캔버스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리던 평화로운 들판의 집이 흐려 보였습니다. 현실은 그림 속 세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 지은의 마음속에서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침실에서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은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거르고 문을 잠근 채 있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차갑게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 도연은 문고리를 한번 돌려보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은 일찍 출근해 버렸습니다. 도연은 구겨진 셔츠를 다시 입어야 했죠. 아침밥 대신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어요. 형, 오늘 옷이 좀. 아, 그냥 급해서. 도연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챙겨주셨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케치북에 뭔가 그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도연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지은의 연필이 종이 위에서 세게 움직였습니다. 검은 선들이 거칠게 그어져 나갔습니다. 도연은 냉장고를 열어보았어요.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시든 채소와 상한 우유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같이 먹을래? 아니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혼자 라면을 후루룩 먹었어요. 국물 소리만 집안에 울렸습니다. 며칠이 이런 식으로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출근길마다 구겨진 옷을 입었습니다. 지은은 작업실에 더 오래 틀어박혔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서투른 손길로 셔츠를 펼치고 접었습니다. 지은은 거실 테이블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뭘 얘기해요? 어머니, 일 말이야. 그리고 우리 집 일도. 지은이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도연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말씀 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 우리 집이 좀 정리가 안 되어 있긴 하잖아.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했다는 거네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노력해보자는. 같이요? 지은이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만 바뀌라는 거잖아요. 당신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저보고 다 하라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지금 빨래 개고 있잖아. 요즘 내가 설거지도 하고. 며칠 해봤다고 큰 소리 치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와서 그림도 그려야 해요. 언제 집안일까지 다 해요? 그럼 그림을 좀 줄이든지. 도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그림을 줄이라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림이 제 인생이에요. 그걸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지은이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결국 저보고 꿈을 포기하고 집에만 있으라는 거죠.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가 되라는 거고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쯤 개어진 셔츠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주 내내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은 학교에서 돌아와도 인사를 건성으로 했습니다. 저녁도 각자 해결했습니다. 도연은 편의점 도시락을, 지은은 과자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목요일 저녁, 지은이 친구 유나와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였습니다. 유나는 지은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쩐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별일 아니야. 지은이 커피를 저었습니다. 숟가락이 컵과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시어머니랑 싸웠어? 유나의 직감이었습니다. 지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평화로운 가정을 원했을 뿐이야. 뭔 일인데? 지은이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 차갑게 돌아선 남편, 매일 반복되는 냉전. 유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은의 말이 끝나자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평화도 결국 내 노력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야. 내 잘못이라는 거야? 잘못이 아니라 유나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예술가잖아. 예술가답게 집을 꾸며보는 건 어때? 내 색깔로 말이야.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집도 하나의 캔버스라고 생각해봐. 너만의 작품으로 만들어보는 거야. 그럼 의무가 아니라 창작이 되지 않을까? 유나의 말이 지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집을 캔버스로 생각한다는 것.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처음엔 힘들겠지. 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어. 유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도 도울 거야. 그 사람, 너 좋아하는 거 뻔히 보이잖아. 집에 돌아온 지은은 거실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지럽게 널린 미술용품들, 먼지 쌓인 책상, 정리되지 않은 소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어쩐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지은은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캔버스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유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을 캔버스로, 내 작품으로.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은 새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의 구조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평화로운 들판이 아니라 현실의 공간을 그렸습니다.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스케치북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집의 모습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바닥에 널린 물감 자국들, 테이블 위에 지저분한 팔레트, 구석에 쌓인 빨래 더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스케치북에 거실 구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백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내가 만들 캔버스. 도연이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지만 참았습니다. 하나씩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도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매다가 말았습니다. 설거지해요. 오늘부터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나도 도울게. 괜찮아요. 아니야, 같이 하자. 도연이 행주를 들었습니다. 지은이 닦은 그릇을 받아서 물기를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20분 후 싱크대가 깨끗해졌습니다. 지은은 손을 털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이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유나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도 하나의 캔버스. 그렇다면 자신만의 색깔로 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 색이랑 이 색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보렴. 아이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었습니다. 보라색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새로운 색이 나왔어요. 지은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면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한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 지은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미술 작업용이 아닌 주방용 앞치마였습니다. 처음 써보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상한 것들을 버리고 남은 것들로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계란과 양파, 당근이 있었습니다. 계란볶음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도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뭔가 냄새가. 저녁 만들었어요. 지은이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주방으로 왔습니다. 정말?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지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냄새만으로도 충분해. 고마워.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계란볶음밥은 조금 짰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아,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저도 미안해요.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지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무서웠어요. 그림을 포기하게 될까봐. 그런 게 아니야. 네, 그림 정말 좋아해. 다만 도연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뭐예요? 가끔은 우리 집도 돌봐줬으면 했어. 네, 그림처럼 아름답게 말이야. 그 말에 지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연도 나름대로 표현 방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어요. 노력해 볼게요. 나도 도울게. 진짜로.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 정리를 함께 했습니다. 음악을 틀고 웃으며 먼지를 털었습니다. 지은의 미술용품들을 정리해서 한 곳에 모았습니다. 도연은 빨래를 개었습니다. 지은보다 훨씬 깔끔하게 개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군대에서도 배웠고, 저도 가르쳐 주세요. 정말 네, 같이 배우고 싶어요. 도연이 지은에게 빨래 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은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회사에서의 고민들,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은아,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얘기 들으면 정말 신나 보여. 정말요? 응, 그때 내 눈이 제일 반짝거려. 지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당신 일 얘기 더 듣고 싶어요. 건축 설계 이야기 말이에요. 지루할 텐데, 아니에요. 당신이 그린 건물들 보여주세요. 도연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건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은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이것도 예술이네요. 그런가? 도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일을 인정해주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주말이 되자 지은은 본격적으로 집 꾸미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케치북에 방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색으로, 어떤 느낌으로 꾸밀지 구상했습니다. 청소와 정리도 미술 작업처럼 접근했습니다. 주방에는 따뜻한 노란색 계열을 적용했습니다. 작은 화분도 놓았습니다. 거실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보기 좋게 배치했습니다. 도연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무거운 가구를 옮기고 전등을 교체하고 벽에 그림을 걸어주었습니다. 여기는 어때? 조금 더 오른쪽으로요. 이 정도? 완벽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으면서도 지은의 예술적 감각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집 같아졌어. 고마워, 지은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청소와 요리가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도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지은은 새로운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평화로운 들판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앞마당에 핀 작은 꽃들, 그리고 현관 앞에서 손을 잡고 서 있는 두 사람. 진짜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2주 후 일요일 오후 지은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썰어 접시에 담고 밑반찬들을 정갈하게 준비했습니다. 예전보다 서툴렀지만 마음은 한결 편했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지은의 그림들이 따뜻한 오후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그때 현관 앞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딩동. 도연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우리 아들.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명숙이 현관에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리된 신발장, 깨끗한 현관 바닥, 은은하게 퍼지는 된장찌개 냄새. 2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은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와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당당했습니다. 어머님, 점심 드시고 가세요. 된장찌개 끓였거든요. 아, 그래? 고맙다. 명숙은 거실로 들어가며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지은의 그림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명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집 갔구나. 그 말에 지은은 억울함 대신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해낸 일에 대한 자부심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음료수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그보다 명숙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림을 잘하는 줄 몰랐네.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도연 씨가 많이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지은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일 새로운 요리도 배우고. 그래? 명숙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함께 지은이 직접 만든 반찬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김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까지. 명숙이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맛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거 맛있네. 진짜로. 감사해요, 어머님. 아직 부족하지만 아니야. 정말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늘었지? 지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요리책도 사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도연 씨가 옆에서 조언해줬고요. 우리 아들이 요리를 알아? 명숙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랬구나. 명숙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탁이었습니다. 식사 후 명숙이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그릇들, 정갈하게 배치된 조미료들, 작은 화분까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 네,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재미있어요. 지은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지난번에 내가 너무 심했나? 지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아니야. 너도 직장 다니면서 힘들 텐데. 명숙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같은 소리 들었거든. 그때는 정말 서러웠는데. 지은이 놀라서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그럼 결혼 초기엔 밥도 제대로 못했어.
시어머니가 매일 잔소리하셨지. 명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나 봐. 우리 도연이가 같은 고생할까 봐. 지은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명숙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저도 이해할게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도연 씨를 걱정하시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 지은아, 명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다르게 대했을 텐데. 도연이 부엌으로 와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먼저 알아봤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 눈이 정확했네. 명숙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앞으로 잘해보자.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 네, 어머님, 저도 더 노력할게요. 그 오후 명숙은 지은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은은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소금에 절이고 양념은 이렇게 버무리는 거야. 네, 알겠어요. 처음엔 싱거울 수도 있어. 입맛에 맞게 조절해봐. 어머님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명숙이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요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명숙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 다음에 또 올게. 언제든지 오세요. 미리 연락 주시면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 고맙다. 명숙이 도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이 잘 만났다. 소중히 해라. 네, 엄마.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과 도연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어머님도 마음이 있으시구나 싶었어요. 다행이다. 걱정했거든. 저도요. 하지만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지은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해줘서. 도연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이렇게 멋진 집으로 만들어줘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거실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새로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자신들의 집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명숙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 그림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제목을 썼습니다. 우리 가족, 지은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편히 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과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다는 것도. 편안한 집은 노력과 사랑이 만들어낸다.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은과 도연의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빛 안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성장해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진짜 평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다른 점이 있어도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일상. 그것이 바로 지은이 그림 속에서 꿈꿔왔던 그 평화였습니다.